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중심 이슈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이걸 잡아주셨네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분석입니다. 예, 중심 이벤트죠.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과 함께 녹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다 올랐었죠. 장 초반에 좀 부진했었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하고요. 그거보다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슈가 그 주지사 선거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버지니아주가 민주당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공화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뉴저지에서 주지사 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초박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미국에서 두 개 주지사를 다 공화당이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향후의 정책 수행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빠졌는데 현 정권에서는 힘이 빠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의회에서도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그 부양 법안들이 걸려 있는데 의회 통과 좀 민주당 안대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결정이 되고 발표하면서 이제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려졌듯이 일단 테이퍼링 자체는 예상했던 데 그대로입니다. 매달 150억 달러씩 일단 12월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에 또 경제 상황이 원체 최근 들어 이제 좀 변화가 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도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 커멘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들 몇 가지 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와 고용 수준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까지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에서 예상되는이 추가되는 이제 어떻게 문구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도 뉘앙스를 좀 풍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급망 변목 현상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하락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2%대를 초과하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완전 고용 수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업률이 2%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실시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 중반 정도 돼야 그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코멘트를 했다라는 게 좀 특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그 외에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ADP 비농업 고용자 수가 57만 1000명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0만 명이었고 지난달에 52만 3천 명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상태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66.7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월 연속 50을 넘어가면서 확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알려진 내용이었고 그 정도 수준. 파월 의장도 굳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이유는 없었고요.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환호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 받고 미증시는 연일 신고가니까요. 우리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네, 최근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거래소 전일 같은 경우 조금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22조였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20조대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이제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전전일에 아시아 시장이 다 빠졌는데 국내만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자리 찾기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4,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4,000억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연기금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던 게 어제 장의 조금 특색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매 동향 자체로 보면 크게 이제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557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그리고 개인이 뭐 39억, 43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에서 4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 넘는 금액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해서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이 4일 동안 한 4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색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좀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좀 매수를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중공업, 두산피어셀,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NK맥스, 녹십자 랩셀 등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63조 4천억대로 이제 좀 줄었는데요. 일단 뭐 IPO 자금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감소세는 좀 더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뭐 강사의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게임주가 계속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뭐 이유는 뭐 대부분 나왔듯이 오딘의 매출이 상당히 부분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3분기에 이제 오딘의 매출은 4천억 정도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내년에는 오딘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향후 매출 확대 기대감도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거래소 개발 착수 공개로 인해서 P2E 게임으로도 이제 개발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하면서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나왔었던 것 중에 요소수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요소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아마 요소수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일단 디젤차 운행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육상 운송 관련된 업체들이 비교적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한익스프레스, 한솔로지스틱스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나 KG 케미칼 같은 경우도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따는 성공을 했고 뭐 상은 실패를 했는데요. 일단 뭐 지금 거래소 시총 13위로 이제 그러니까 편입이 됐는데요. 일단 아마 코스피 200 조기 편입 대상으로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마 꾸준히 좀 이어질 걸로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나 그다음에 이제 고평가 논란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시장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견지하시는 거네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체크해 주세요. 업종이나 뭐 테마 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 시장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이 뭐 예상했던 수준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천선 내외에서 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분야는 뭐 기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뭐 원전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일 헝가리 정상회담 때 원전 필요성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비세그라드 정상회담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정상회담에 이제 참여하는 나라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렇게 4개국인데요. 그 중에서 체코가 내년도에 원전을 이제 발주할 걸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체코 정상회담 때 아마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아마 전반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주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점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들이죠. 지금 언급해 주신 뭐 체코나 네, 이런 그렇죠. 국가들.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뭐 헝가리에서 그 외국인 투자 중에 1위가 한국이 되다 보니까요. 예. 그리고 또 헝가리 내에 국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뭐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을 건설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 뭐 두산 솔로스 첨단 소재나 일진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등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엔캠 그래서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지금 그 헝가리 내에 그 공장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어차피 2차 전지 관련 쪽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집합이네요. 탑픽 하나만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원전 관련해서. 네, 원전 관련주 뭐 두산중공업하고 뭐 한전기술이 제일 뭐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에 주목을 하셨고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이제 대표적인 종목에 주목하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